안녕하세요. 결혼할 수 있을까 채널을 운영하고 또 기획하고 있는 문화기획자 손민우라고 합니다. 예, 카피라이터 최선배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 소개할 영상은 디 블랙팩 치약 소개 영상 보고 오시죠. 이거를 제가 구매하게 된 경위는 제가 담배를 피지는 않아요. 이 제품이 이제 뭐 담배나 커피 자주 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건데 저는 담배는 피지 않는데 커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최소의 하루에 한 잔은 꼭 먹고 이제 많게는 석 잔에서 넉 잔까지 마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먹고 양치를 바로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저희 부모님은 양치를 하라고 가르쳤지만 저는 그 말을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약간은 이빨이 약간 누런색이에요. 그리고 좀 변명을 좀 더 하자면은 제가 인생의 반년을 병원에서 살았었거든요. 하도 많이 다치고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리가 다칠 때도 있고 팔이 다칠 때도 있고 머리가 다칠 때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양치를 할 수가 없어요. 내 부모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이제 내 의지로 양치를 하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편리한 양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세상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양치하는 습관이 들지 않은 채로 성인이 되었고 성인이 돼서 보니까 내 이빨이 너무 누런 거예요. 아니 보지 마시고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이빨이 엄청 하얘. 그래가지고 미백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가 치과에 가면은 미백 비용이 비싸잖아요. 또 이게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비용 대비 좀 얻고자 하는 게 너무 비싸다 라는 생각을 해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미백 치약 기기들이랑 치약이랑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맨 처음에는 덴탄가 델탄가 2030 그거를 쓰다가 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로 고심하다가 사게 됐죠. 물론 얘 또한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저에게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나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안지 꽤 됐잖아. 그렇죠. 우리가 한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전혀 못 느꼈거든. 이 이빨이 누런 거. 누런 거를. 우리 그리고 마주 앉아서 얘기한 시간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제가 그때마다 양치를 하고 갔더라면. 아니 우리 대학에서 강의할 때 네. 매주 한 번씩 밥을 같이 먹었잖아요, 마주 앉아서. 그쵸. 1년 가까이를. 바로 근데-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전혀 인식을 못했고 거기다가 난 결정적으로 연애사를 내가 알고 있잖아요. 대략의 연애사를. 근데 연애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좀 길게 옛 했어요. 기억이기만 네. 하긴 했었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뭐냐면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거고 게다가 나는 인식을 못했다는 거죠. 되게 나도 가까운 사람인데 굳이 그렇게 문제 삼을 만한 그 무슨 영화 대사처럼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된 게 아니냐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누가 저한테 뭔가 문제시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야기하는 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렇다 보니까 입 주변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미지로 보여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날 거울을 딱 봤는데 내 입이 너무 누런 거예요. 물론 그럴 때는 며칠 동안 집에 그냥 짱 박혀 있거나 이럴 때였겠죠. 이제 오랜만에 나가려고 딱 거울을 봤는데 내 이빨이 너무 누런 거야. 그 플랑크가 너무 많이 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빨이 너무 누런데 양치를 했는데도 누런 거예요. 당연히 한 해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주기적으로 뭔가를 좀 관리를 해야겠구나. 내가 또 관리하는 남자잖아요. 네일 케어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하다. 네. 보통 우리가 얼굴에 미백을 한다든가 뭐 치아에 미백을 한다고 하면 보여지는 직업분들이 이제 그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이제 뭐 영업사원 같으신 분들은 늘 양복을 입으시고 네네. 제일 깔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잘 알겠지만 광고 대행사 가면 다들 엉망으로 입고 다니는데 A들만 깔끔하게 그렇죠.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직종이나 그런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뭐 그렇게 그냥 근데 여기서 선배가 관광한 게 있는데 저 바다우리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인데 영업을 안 하잖아. 저 영업을 하죠. 그런 네트워크 모임에 이제 자주 나가잖아요. 자주 나가서 물론 지금은 좀 활동이 더디긴 하지만은 이제 활동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공개하기 좀 부끄러운 부분이 뭐냐면 집에 있을 때는 관리를 안 하잖아요. 막 머리 떡지고 이러잖아요. 그렇지, 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갈 때만 사람들을 만날 때만 내가 양치를 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이 계속 누런 거야. 집에 있을 때. 그러면 치약을 살 게 아니라 사람을 좀 만나야 되는 거
조용히 하세요. 아니 나 그래 그럼 이제 나 궁금한 게 그거야. 네. 저번에 말했다시피 이제 우리 집에 그 비합리적인 소비자가 2명 산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걸 샀어요. LED 마스크라고 아시죠? 아, 알죠? 마스크맨. 네, 네. 마스크. 그 사람은 그게 효과가 있다고 이제 저한테 우기고 있어요. 아니 근데 효과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있대요. 네. 효과가 네, 있습니다. 있어. 관리하는 건 뭐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음. 관리를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 이거 뭐 응. 그렇게 많이 들지 응. 않았습니다. 이거는 효과가 있는 거야?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은 요새 주변 사람들이 이빨이 조금 하얘졌다라는 이야기를 해.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이거를 들고 갔거든요. 완전 인싸.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거 그 페북에서 보던 그거냐고 다 와서 빌려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대본에는 없는데 네, 우리가 만약에 네, 인싸템이라면 네. 그럼 이제 되게 유명한 아이템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모두가 다 이빨이 하얘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깔끔하게 보이면 좋잖아요. 나쁠 건 없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 그 전에도 잘 살았잖아, 누런니로 대부분은. 그런 시대에 살아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니 잘 살아왔잖아, 대학교 때도 지금도. 그때도 다 양치를 하고 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빨이 그렇게 하얗지는 않았잖아. 그렇게 하얗진 않았죠. 근데 선배도 지금 꽤 하얀 편이에요. 내가? 네. 아니야. 아 그 얘기하려고 했다. 어떤 물건을 쓰면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효용, 경제적 효용이 있고 돈을 썼으면 그 다음에 심리적 효용이 있단 말이에요. 강의 들어갑니다. 음? 네. 이제 민우 씨가 단돈 10,000원이었든 20,000원이었든 치약을 싸서 썼으면 이제 물리적, 경제적 효용은 이빨이 하얘지는 거겠죠, 그죠? 그렇죠. 심리적 효용은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좀 만나고. 그렇죠. 예. 조금 더 입을 크게 움직일 수 있고 입을 가리고 웃지 않아도 되고. 그럼 이거는 값어치가 있는 것 같은데? 난 설득되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설득돼. 이제 또 약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 이거는 좀 디테일한 부분인 건데 음. 신났다 지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혀를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이제 딕션 여러 단어들을 뱉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빨에 혀가 부딪히잖아요. 그때 이 감촉 아, 그게 달라? 달라요. 이게 매끈거리는 게 있거든요. 음. 딱 했을 때 이 뭔가 이거 편집 이상하게 되면 나 엄청 변태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딱 닿을 때 그 부드러운 마치 코팅된 듯한 느낌을 싹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엄청 좋고 두 번째 효용이 제가 이것 때문에 야식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약이 맛있어요. 양치를 많이 하면은 이게 양치를 할 때 이게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대요. 근데 그거는 난 몰랐는데 일단 나는 새벽에 배고프거나 아니면은 늦은 시간에 배고플 때 양치를 해요. 근데 이거를 사기 전에는 안 했었어요. 왜냐면 그 치약들은 맛이 없거든요. 그냥 다 민트. 본론으로 들어가면 네. 조선시대 이제 미인의 기준이 구색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색을 맞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 구색에 뭐 삼색, 뭐 삼홍, 삼백 뭐 이런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얇고 뭐 세 가지가 붉고 뭐 이렇게 이런 것 중에 9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최근에 뭐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앉았을 때 엉덩이 이 부분이 접히는 게 이쁘다고 해서 다 살을 찌웠다가 또 중국 애들처럼 A4 용지에 배가 가려지는 게 유행했을 땐 또 살을 또 뺐다가 아름다움의 기준은 청결의 기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문화와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이제 변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민우 씨가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사회 활동이 많으니까 네. 이제 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누런이가 대접을 받는 사회거나 이제 다른 나라에 피부가 약간 하얘면 하얄수록 높은 계급으로 인식하는 나라들이 몇 나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인도. 인도 같은 경우는 피부가 하얗지 않으면 이제 배우가 못 되고 드라마 캐스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피부 색깔에 따라서 캐스팅이 바뀌고 이런다 하더라고 인도는. 그리고 베트남도 하얀색 피부에 대한 밝은색 피부에 대한 동경이. 그러니까 지금 민우 씨가 생각하는 그 하얀 이가 도대체 누가 하얀 이가 청결하다고 말을 한 건지 색과 청결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물론 누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미적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디자인적 감각이라는 게 있고 화이트는 깔끔한 이미지, 검은색은 뭔가 젠틀하고 뭔가 무겁고 이런 이미지. 이거는 이렇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런 색을 봤을 때 사람이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하얀색을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먼저 보고 싶고 그다음에 날 보는 사람들이 그거를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거기서 내 욕구가 먼저 시작된 거라고 아마 합리화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제가 이 치약을 산 이유기도 하죠. 그냥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을 위한 합리화가 아니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것을 구매하게 된 뭐 계기나 바탕이나 내가 이걸 진짜 왜 구매했을까? 구매를 진행하게 될 때도 생각을 할 거고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아 진짜? 오늘 처음 알았네. 아버지가 완벽주의자. 아 그렇지 아버님이 좀 청결 완전 장난 아니시고 같이 나갔다 왔는데 막 먼지 있다고 막 나한테 뭐라 하고 같이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게 궁금해. 우리가 돈을 쓸 때 이게 내 돈이잖아요. 어떻게든 노동을 해서 내 돈을 벌면 이 돈이 자기 자신의 만족이나 자기 자신의 의식주, 자기 자신의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대체적으로. 근데 많은 소비자들의 돈의 지불의 형태가 타자를 위해서 돈을 되게 많이 써요. 타자를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하잖아요. 네. 다이어트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다. 다 이용자 같은 몸이 좋다고 생각하면 다이어트 필요 있을까 없을까? 근데 저는 제가 하기 싫으면 안 하거든요. 저는. 헬스클럽에 등록하면 10명이 등록하면 3개월을 보통 7명에서 8명 정도는 안 와요. 일주일 정도 왔다가 그 이유가 뭐냐면 동기가 안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모티베이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핀터레스트 같은데 그 워크아웃 모티베이션이라고 영어로 치면 그 모티베이션을 올린 단어들의 그런 이미지들과 그런 글귀들이 쫙 떠요. 전 세계적으로 헬스에 대한 모티베이션은 스스로 갖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남의 근육질 몸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나 이제 글귀랑.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타자의 시선이 없으면 의외로 돈을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머리 할 필요가 없어. 아까 집 안 나오면 이빨 안 닦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도 가끔 너무 갑갑하다. 너무 안 했다. 하면 해야죠. 아니, 나도 이걸 혀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혀로 말이냐면 움직이기 때문에 느끼니까 이제 너무 안 했다. 이 정도면 해야 된다 싶으면 이제 한다니까요. 제가 이제 그런 글을 썼는데 책에서 그런 글을 썼는데 우리가 타자의 시선 앞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지 않은 채 타자의 시선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민우 씨가 이래서 연애할 때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몸이었으면 좋겠어 하면 동기부여가 돼요. 왜냐하면 시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의 다이어트 하시는 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그 타자의 시선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한들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슬프지. 그래서 당연히 동기부여가 안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애를 되게 늦게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나니까 좀 너무 할아버지 같이 애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건 좀 민망하다 싶어서 염색은 좀 제가 하기 싫어하니까 그래 좀 몸매라도 좀 관리를 해주자 딸을 위해서 최소한 딸이 한 중학교 사춘기 지날 때까지만 앞으로 한 10년 남았죠. 나는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애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잘 안 돼. 그죠? 근데 연인들은 또 헬스클럽 안 와. 왜 그럴까요? 애인 있는 사람 의외로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시선 앞에 그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변화될 이유가 없는 거지. 우리가 돈을 쓸 때 되게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소위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그 맥락이 바로 우리가 모르는 타자의 시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잘생겨 보이고 유행을 따르고 향수를 뿌리고 메이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뭐 수염을 깎고 이빨 미백을 하고 LED 마스크를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타자의 시선을 위해서 그것도 불특정 타사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건 주체의 사물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렵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정신이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삶 자체가 그 주체의 특성이지 이 사람의 보여지는 것으로 이 사람의 어떤 직분이나 돈이나 뭐 물건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그 사람의 주체성이 어떤 주체의 가치가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그걸 물신숭배라고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자꾸 사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존재다 자꾸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미디어는 우리에게 계속 나 아닌 다른 주체의 조건을 계속 제시를 해요.
늘씬한 몸매, 하얀 이빨, 찰랑거리는 머리카락. 제가 처음에 그 소문을 말해본가? 소녀시대 그 제기차기 춤 나오잖아요. 저 그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 9명인가 소녀시대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뭐 아니 여자 9명이 서 있는데 춤을 추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리가 똑같이 생겼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딱 들으면서 약간 무섭다라는 느낌을 그때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인가 트레이너들이 이제 방송에 출연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멘트를 갖고 나왔냐면 어떠어떠한 걸그룹의 몸을 만든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트레이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시장이 원하는 상태로 만든다는 거 이거 자체가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러니까 별개의 얘긴데 약간 영화에도 그런 비슷한 그렇죠. 약간 클론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복제 복제인가. 인간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비슷하지 않으면 좀 불안함을 갖고 있어요. 왜 우리 모나미 패션이라고 들어봤죠, 민우 씨? 아 끔찍한 그 패션. 네. 그게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다른 사람과 다르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꾸미고 나왔겠지만 강의실에 강의실에 앉아 있는 거 보고 있으면 다 똑같아 보인다. 제가 그런 얘기 하면 기억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다르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지만 정작 그 진메리 얘기한 것처럼 타자와 닮기 위해서 돈을 쓰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빨이 색깔이 다 하얗다. 그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인간의 다리가 다 비슷비슷하다. 이것도 불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불가능함을 가능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회가 이 사회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아까 민우 씨가 얘기했던 그 자기 만족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네. 자기 만족이란 단어는 사실 그 어법상으로 문법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단어예요. 자기 만족의 반대말은 불만족이 아니라 자기 부족이거든요. 자기 만족의 반대는 자기 부족. 그러니까 만족이란 말은 그냥 가득 찬 거예요. 네, 나는 이미 가득 찼어. 근데 여기다 뭘 더해야지 내가 만족하다는 건 세상의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 만족을 절대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을 넘어서면 새로운 또 세계가 그렇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형이 계속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것은 자기 기만이에요. 하지만 이빨의 하얀 강도는 끝이 있다는 거. 그렇죠. 여기서 막 빛이 나오고 이러진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빨이 이제 하얘지면 뭔가 다른 게 또 생겨요. 성형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요새 여기 왼쪽이 피부가 다 뒤집어져가지고 그걸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제가 언젠가 구매하면은 이 채널에서 다루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네. 좀 젊은 분들 20대 초중반에 이제 특히 여성분들, 남성분들 다 할 것 없이 더 올려주세요. 30대까지. 네. 네. 민우가 이제 30대니까. 네. 서울역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가보면 교수들은 다 알아볼 수 있어요, 한눈에. 누가 교수인지. 어떤 사람들이 교수들인지. 그리고 이제 가을에 학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교수들 다 모아놓고 있으면 남자 교수들이 거의 비슷한 브랜드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린 암묵적으로 그렇죠. 그거를 한불철 선생님이 결국은 그거를 동일자의 지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빨이 다 하얘졌다. 그러면 내가 돈을 쓴 것이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린 다시 그 차이를 만들어서 차이를 만들기 위한 지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동일자들이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영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어떤 직업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또는 내가 이런 몸매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또는 내가 이런 브랜드를 입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내 주체를 사물에게 맡기는 실수를 안 해서 쓴. 이 주체의 의미는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주체의 의미가 발생되는 거예요. 예전에 기호학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수업 시간에. 다 잊어버렸겠지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기호의 의미는 네. 이것과 저것의 차이를 통해서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호학의 첫 번째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우 씨가 다른 사람과 다른 의미를 가지려면 다른 사람과 같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우 씨 다우면 되는 거예요. 전 너무
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일반화하고 동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자의 지옥을 통해서 좀 평범해지려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맞아. 저는 여기에 공감해요. 그러니까 민우 씨도 알다시피 저는 저도 동일자가 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한 사람이거든요. 검정고시를 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학교를 전전했기 때문에 상당히 평범해지는 것을 어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인간은 다른 존재로 태어나서 다른 존재로 크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조직에 들어가면서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위치 짓더라고요. 아이는 원래 그 아이대로 아름답고 다른 존재인데 10명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안 그랬는데 20명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서열이 싹 매겨지더라고요. 근데 20명 정도 넘어간 학교에서는 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린 이미 평범해지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냥 나답게 사는 것을 우리 더 생각해 봐야지. 이런 사회에서 좀 남들처럼 살고 싶다, 남들처럼 연애해보고 싶다, 남들 같은 외모가 돼보고 싶다, 누구누구 연예인처럼 머리 스타일을 해보고 싶다, 이러는 순간 진짜 나다움은 어느 순간에 소멸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고 여기에다가 그거 넣어주세요. 아까 그 합리적인 거 그 딱 넣어서 결국은 인정했다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지어주시고 고개 절레절레 흔들지 말고 주시고 일단은 오늘 어쨌건 이 결국은 합리적인 소비였다고 했던 그 제품 역시 나는 잘 샀어. 그래 내가 수십 개를 사는데 그 중에 하나 몇 개는 합리적이겠지. 네, 그런 생각이고 이상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금마무리. 그리고 다음번 이야기 해볼 제품은 보드 게임이에요. 뱅이라고 하는 보드 게임이랑 루미큐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도 예고편 좀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짧게. 어떻게 얘기할 건지. 짧게. 네. 만약에 길면 그냥 딱 네. 잘라버려. 얘기하다가 중간에 네. 탁 잘라버려.